저기 수진이하고 뭐 이쪽은 어찌됐든 내가 와서 하는 거 알고 있고 너 왔는데 너도 많이 못했잖아 오늘. 그리고 그 영상도 안 보고 맞을래 진짜. 지금 아니 니네가 스스로 심각해져야지. 선생님만 솔직하게 말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 물론 니네들 입장을 배려를 해가지고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면 선생님도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과목도 아니잖아. 안 그래? 이게 어렵다라고 해서 니네들이 계속 안 해버리게 되면 나도 지금 난감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손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어버리면 그럼 니네 시험 보고 나서 점수가 50점 나와봐야 그제서야 정신 차릴래? 그 전에 어떻게든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채우게 해야 되는 게 지금 내 역할인데. 아무튼 니네 이번 주 토요일까지 내가 명제 파트하고 그리고 저번 주에 봤던 테스트 2개 오답 다 완료하라고 했어. 저번 주에 봤던 테스트 2개 만약에 그거 완료 안 되는 거 하나라도 내 눈에 띄는 순간 너 평생 잊지 못할 마사지 해준다 진짜. 네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너니까. 여학생은 다른 벌칙 생각할게요. 자, 일단 니네 저기 펴봐. 나 여기 B단계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저번에 959번 내가 설명했었어, 안 했었어? 148쪽에? 안 했어. 안 했어. 나 그럼 여기 일단 대표 문제 설명만 다시 해볼 테니까 어떻게든 따라오셔야 돼요. 어떻게든. 자, 일단은 959번 문제 보면 x가 지금 -2, -1, 0이고 y가 0, 1인데 지금 기억을 보면 fx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절대값 x라고 나와 있어. 절대값 x라고. 그러면 f-2를 하면은 절대값 -2니까 이게 뭐로 나와? 2로 나오고, 자, f-1이면 절대값 -1이니까 1이고, 0을 넣으면 절대값 0이니까 0이죠. 그러면 저기 있는 x를 이렇게 대응을 시켜봤었을 때, 여기가 -2고, -1이고, 0이고, 0, 1인데, 얘가 2로 가고, 1로 가고, 0으로 가잖아. 대응이 돼, 안 돼? 되죠? 그럼 이거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맞아요. 얘 함수야. 이렇게 해서 함수야. 자, 근데 그 gx라는 걸로 봤었을 때, 자, gx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x제곱 -1이니까 -2를 넣으면 -2의 제곱 빼기 1이죠. 그럼 -2를 제곱하면 얼마야? 거기서 1 빼면 3. 3이지? 자, 그리고 -1을 넣으면 -1의 제곱 빼기 1이니까 0이죠. 그리고 g0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0의 제곱 빼기 1이니까 -1이죠. 그러면 저기 있는 y 있는 원소에 대응이 돼, 안 돼? 안 돼요. 얘 대응 안 되고 얘 대응 안 되죠. 대응 뭐 만들죠? 그럼 얘는 뭐야? 함수가 아닌 거죠. 됐네? 함수가 아닌 거? 이해됐어요? 자, 그럼 디귿을 보면 (1이고) 2인데 x가 0 이상이면 1이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2예요. x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지금 h-2는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위야, 아래야? -1이요? -2. 위요. 아래. 아래니까 뭐로 나와? 2. 자, h-1은? 아래요. 아래니까 2. 자, h0은? 위요. 1. 그러면 어찌됐든 저기에 대응돼야 안 돼?
안 돼? 돼? 안 돼? 돼요. 되잖아. 그냥 마이너스 0이고 0, 1, 2면은 이렇게 선택지가 중복이 되더라도 이거는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함수로 봐야지. 대응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함수인 거 그러면 몇 번이랑 몇 번이 되는 거야? 기억 디귿이니까 몇 번? 3번. 3번. 이렇게 돼야지. 오케이? 됐어요? 자, 지운다. 지워도 돼? 자, 그 다음에 962번으로 가보면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fx는 이렇게 되고 4보다 크면 이렇게 줄이라고 돼 있죠? 4보다 크면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f3 더하기 f29인데 F3이라고 말하는 거는 여기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계속 줄여나가다 보면 29고 그 다음에 25고 그 다음에 21이고 그 다음에 17이고 그 다음에 13이고 그 다음에 9고 그 다음에 5고 그 다음에 1이고 그러면 이 1이 나오는 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알아야 하는 거야? 1이 나오니까 F1이 뭐가 되겠어? 느낌표야? 물음표야? 1이면은 지금 여기잖아.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그 x에다 어떻게 하라고 있어? 플러스 1이니까 얘는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되겠어? 2. 이렇게 돼야지. 안 그래? 됐어? 영상 봐. 영상 봐. 됐을까? 됐니? 안 됐니? 근데 왜 계속 빼요, 저거? 어차피 29에서 25.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내가 계산이 가능하죠. 0부터 4까지 되어야 x 플러스 1에서 함수값이 나오는데 이 29, 25, 21, 17, 13, 9, 5는 이 범위에 들어가는 값이 아니죠. 그럼 다른 문제도 그렇게 나오면 똑같이 계속 빼줘야 돼요? 다 똑같이 놔줘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67번으로 한번 가보면, 자, 967번 보면, 요거잖아. fx 곱하기 fy. 그래서 f1이 2가 되니까 하면 요거랑 같죠? 그러면 뭐가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과에 F2잖아. F2가 이렇게 쪼개진 거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F1이 얼마야? 그럼 2 곱하기 2잖아. 그러니까 얘는 4. 자, 그러면 만약에 2 더하기 1이면 F2 곱하기 F1이죠?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2니까 8이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계산을 해주면 F7은 128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가능한 거고. 되니?
요렇게. 자, 혹시 질문? 없어요? 자, 우리 그럼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지민아, 저 정지 좀. 떠들지 마시고. 그리고 소래고 이번 주 그 일요일 날 1시에 집합 연산 보고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번 주 1시에. 자, 970번 보면 자, 이렇게 있어서 F가 X에서 X로 가는데 그러면 얘가 지금 정의역이지? 그리고 얘가 뭐가 돼? 정의역. 기억. 그래서 X로 간다고 돼 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공역이 치역 뭐랑 같다고 돼 있어? 맞다. 뭐랑? 자기랑. 뭔 자기야. 치역이랑 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 됐어요? 그러면 이게 x의 범위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겠지만 함수값의 범위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근데 함수 fs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AX 플러스 B. 그럼 ax 플러스 b라는 건 일반적으로 몇 차 함수야? 1차. 그러면 그래프가 이거 아니면 요거죠? 그래서 이거인 경우가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고 이거인 경우가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인데 그러면 보면 얘가 마이너스 1부터 했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3으로 했었을 때 이게 3이 되는 거죠. 왜냐면 공역이랑 치역이 일치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됐네? 그러면 자, 이 경우로 생각을 해봤었을 때 F-1이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F3이 3A 더하기 B인데 얘가 3이어서 이거 두 개 연립하면은 A가 1이고 B가 0이 나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곱한 게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는 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곱하면 뭐가 돼? 0이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답에서 탈락인 거죠. 그럼 반대로 이거인 경우로 생각해 봤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면 3이고 얘가 3이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 얘가 3이고 F3을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럼 빼버리면 마이너스 4A는 4가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B를 넣어버리게 되면 2가 나와. 그러면 얘네 둘은 곱해서 0이 아니니까 조건에 성립해 안 해? 하죠. 그래서 조건에 성립을 하니까 문제에서 A,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다. 요렇게. 자, 혹시 질문? 없네? 넘어간다? 자, 그리고 975.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의역이 이렇게 있을 때 두 함수가 서로 어떻다고 나와 있어?
같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경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정의역을 대입했을 때 그때 나오는 결과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5고 1을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저 두 개를 더해주면 2b는 마이너스 4여서 b는 마이너스 2고 a는 3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곱하라고 돼 있으니까 얘네 둘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됐을까? 자, 그럼 요거 한 번만 해볼 테니까 76번 니네가 한번 풀어봐봐. 976번. 수진아, 이거 토요일? 응. 답 몇 번? 2번? 응, 2번. 넣어서 같다라고 나오는 거 찾아보면 D급밖에 없어서 답이 2번. 자, 979. 979. 자, 정의역 공역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1대1 대응인데 실수 전체래요. 요거는 상수함수라서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에요. 얘는 아니야. 상수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 상수함수는. 자, 그리고 y는 2x-1이면 1차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어디든지 다 대응이 되잖아. 실수 전체적으로.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적으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있는데 x가 0 이상이면 이렇게 나오고 x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택지가 같아지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1대1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요거는 상수함수라서 상수함수는 아까 1대 대응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다. 실수 전체에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니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이로 볼록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대응이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네들도 1대1 대응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프 자체가. 그리고 미음을 보게 되면
x 3x니까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좀 이렇게 그려진 건데 어쨌든 다 대응이 되죠. 근데 중복되는 거 있어 없어? 같은 y에 대해서 여러 개로 대응되는 x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다 중복되는 게 중복되는 거 없죠? 그래서 얘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얘도 1대1 대응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런 경우도 1대1 대응이다. 됐을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 됐니? 네. 지워본다? 지운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x에서 y로 갈 때 이렇게 되는데 a가 양수인데 1대1 대응이죠.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이게 치역이기도 하고요.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갈 거 아니야. 오른쪽 위로.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1이고요. x가 3일 때 y가 13이다 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1이고 3a 더하기 b는 13이고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빼버리면 이렇게 되죠. a가 2. 그럼 a가 2니까 6 플러스 b가 13이어서 b는 7이죠. b는 7. 그러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게 a 플러스 b니까 2 더하기 7이어서 계산해주면 9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혹시 질문? 없죠? 마무리 진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 986 자, 얘는 항등이고요. g는 상수인데 이게 5여서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죠. 자, 항등이라는 건 뭐라고 있어, 내가? 항등이라는 거. x에 넣은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게 항등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넣었어? 2 넣었으니까 얘가 뭐가 나와야 돼? 2죠? 그럼 여기서 g-1은 얼마 나와? g-1은? 3. 3이 나오죠? g-1은 3. 그러면 g는 상수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결합값이 뭐든지 간에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죠. 상수함수는 항상 같은 거. 그냥 x가 뭐든지 간에 항상 동일한 값으로. x가 뭐든지 간에. 그러면 얘는 그럼 뭐로 나와야 되냐면 5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5 더하기 3이니까 계산해주면 8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 됐지?
다음에 991. 자, x가 1, 2, 3에서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되는데 이 중에 1대1 대응이고 항등함수고 상수함수의 개수하라고 했는데 자,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1, 2, 3이고 1, 2, 3이면 1대1 함수면 선택지가 중복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1대1 함수면 중복이 안 돼. 그래서 이거 니네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순열로 생각하면 돼. 자, 일단 애가 갈 수 있는 선택지가 후보지가 몇 개야? 3개죠? 그럼 얘는? 2개죠? 얘는? 1개죠?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하는 거니까 이게 P던가?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 몇 개가 되냐면 6개. 그리고 Q라고 말하는 거는 항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1개. 자기 자신밖에 없어서. R은 상수함수로 가야 되니까 상수함수가 되려면 몰빵이 돼야 되는 거라서 얘 모두가 1로 가든지 2로 가든지 3으로 가든지. 그래서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 3가지. 그러면 이거니까 6 더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계산해주면 10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혹시 질문? 됐죠? 이게 내가 원래 저번에 내줬던 니네 숙제 페이지에 대한 대표 문제야. 숙제에 대한 대표 문제. 그래서 여기까지 니네 토요일까지 다시 숙제를 다시 해봐. 그래야 내가 질문 받고 다시 진도 나갈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합성함수랑 역함수 오늘 좀 설명 좀 해볼 테니까 일단 144쪽으로 넘어가 봐봐. 자, 합성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개의 함수를 서로 합한다야. 두 함수를 서로 합한다. 그래서 f 동글뱅이 g라고 표현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합성함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x라는 것 대신에 이렇게 gx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를 서로 합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합성.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y는 fx로. 근데 우리 간혹 가다가 뭐 여기다가 뭐 2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잖아. 이렇게 식을 x 대신에 다른 걸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과정 자체가 다 뭐라고 보면 되냐면 이거를 다 합성이라고 보면 돼. 합성. 그래서 우리가 합성이다 라고 하는 기호 자체에서 뭐가 성립하는 걸 뭐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를 합성한 거랑 이거를 합성한 거는 서로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그러니까 물론 같을 때도 있지만 같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같지 않은 경우가. 이거 공식 같은 거 성립할 때 하나라도 성립 안 하면 그건 성립 안 하는 걸로 간주해 우리는. 수학에서는. 그래서 합성함수 할 때 교환법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대신에 결합법칙은 그러니까 앞에 거 2개를 하고 마지막 걸 이렇게 하나 뒤에 거 2개를 먼저 하고 나서 계산을 하나 이거는 서로 성립한다. 그 결합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합성에서 뭐가 성립 안 한다? 교환이 성립 안 하는 거고 결합은 한다. 그래서 그거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랑 항등함수를 합성하게 되면은 그냥 이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함수랑 항등함수를 서로 합성하면 뭐가 된다?
그냥 자기 자신으로 나온다. 됐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통 그냥 하나만 얘기를 해보면, 얘가 3x-1이고, 얘가 x제곱이라고 표현을 해봤었을 때, 자, g하고 f를 합성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gx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fx가 들어가죠. 근데 지금 gx가 뭐야? x제곱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x 대신에 fx를 넣어주게 되면, fx를 제곱한 거랑 같죠. 근데 fx가 뭐야? 3x-1. 그러니까 얘는 3x-1을 제곱하는 거랑 같게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인 거고, 반대로 만약에 요거를 합성해라 라고 한다면 f 안에 gx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되죠. 근데 gx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gx가 제곱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내가 하나 지금 교재에 있는 거 하나 예시로 했을 때 서로 같아 달라. 다르죠. 그래서 성립 안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 간단한 예시로 보고 알 수 있고요. 됐죠? 이게 이런 게 합성이라고 보면 돼. 어쨌든 합성에 관련된 문제는 이거를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자, 역함수라고 말을 하는 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역함수란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가는 거를 우리가 함수 fx라고 표현을 하면 지금 이렇게 갔었잖아. 이 방향으로. 이거를 다시 거꾸로 역방향으로 찾아주는 거를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거를 역함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역함수다라고. 그래서 역함수가 되려면 어떨 때 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일 때. 오케이?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면 역함수를 가지는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야. 역함수를 가질 조건.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 자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걸 F라고 한다면 이렇게 거꾸로 오는 거를 F 인버스다 라고 이렇게 불러줘. F 인버스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함수값을 넣어서 B라는 게 나왔으면 역함수적인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F 인버스 B는 A다 라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 돌려주는 거를 역함수라고 표현한다고 보면 돼. 이게 역함수다. 됐을까요? 죽일 거야. 그러니까 F1을 넣었는데 2다. 그럼 F 인버스 2는 뭐라는 소리야? 그냥 1이다. 정의역이 하던 게 치역으로 가고 치역이 하던 게 정의역으로 온다. 그게 역함수다라고 하는. 여기 니네 그 역지사지할 때 그 역 있잖아. 역지사지할 때 그 역이 뭐야? 서로의 입장을 바꾼다라고 얘기하는 게 역지사지할 때 그 역이잖아. 그러니까 정의역이 하던 놈이 치역으로 가고 치역이 하는 놈이 정의역으로 간다. 그게 뭐다? 역함수다. 근데 얘도 말 그대로 함수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1대1 대응밖에 없어서 조건 자체가 1대1 대응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일 조건은 다음 함수가 역함수가 가질 조건은 이거 결국 같은 말인 거야. 1대1 대응이 되어야 역함수가 된다는 걸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그거는 같은 말이다. 요렇게. 그래서 역함수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될까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원래 함수는 역함수랑 아니, 합성하면. 책 찾아봐.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라고 나오나? 아래의 하단부에 보면은 이쁘게 잘 나와 있어요. 항등이 된다. 항등이 된다. 어디 있어요? 그거 저 어딨냐? 아래 맨 하단부에 역함수의 성질 보면은 성질에서 넘버링에서 1, 2, 3 나와 있잖아. 그 중에 2가 이 얘기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서로 항등함수가 된다. 그래서 합성함수 할 때 이게 역함수다라고 표현하면 합성의 순서까지 바꾼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합성의 순서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 같이 해서 접목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다, 이게 뭐 합성하면 뭐가 되더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된다라는 사실.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한 10분 정도 시간을 한번 줘볼 테니까 그 145쪽 니네 한번 빨리 한번 풀어봐봐. 145쪽.